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성의 발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6에서 8주가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미소를 지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아기가 자발적으로 미소를 띠는 것을 사회적 미소라고 하고 사회성 발달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기가 4에서 6개월이 되면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분리불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 단계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는 아기는 엄마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돌아보는 호명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9개월부터는 가족들 앞에서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을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월에서 16개월이 되면 좋은 것에 대해서 최고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손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에서 놀이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 24개월 때까지는 아기가 인형을 갖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2돌 전까지는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와 놀 줄을 모르고 이와 같이 친구는 옆에 있지만 따로 노는 패러렐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36개월이 되면 이때부터는 2~3명과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때까지는 소꿉놀이가 나와야 합니다. 병원 놀이 그리고 엄마 놀이와 같은 역할 놀이가 나와야 되고 36개월까지는 인형 2개를 갖고 놀면서 역할 놀이를 하게 됩니다. 48개월 때까지는 4명에서 6명의 친구들과 놀 수 있고 이때는 소꿉놀이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숨바꼭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놀 수 있고 규칙을 지킬 수 있고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의 발달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신경 발달성 질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보고는 미국의 8세 아동에서 44명 중에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8세 아동 1000명 중에서 23명이 자폐 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8세 아동에서 44명 중에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흔한 신경 발달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적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경 발달성 질환은 남자 아동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서 4.2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되 그러면 무엇이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결함일까요? 말씀드리는 3가지의 증상 모두를 보이면 그것은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성, reciprocity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오고 가는 핑퐁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시작은 무엇을 요청한다거나 물어보는 것이 시작인데 본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요청한다든지 물어보는 등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요청하거나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하려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눈맞춤이 안 된다든지 얼굴의 표정 또는 몸짓을 본인이 사용할 수도 없고 타인과 눈맞춤을 할 수 없고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친구나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상상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를 사귀기 등이 어려워서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증상 모두를 보여야 되고 동시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서 계속 팔짝팔짝 뜬다든지 뱅글뱅글 돈다든지 물건을 계속 일렬로 늘어놓는 것 또는 바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돌린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는 텔레비에서 본 대사를 반복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성에 대한 고집입니다. 계속 한쪽 길로만 다닌다든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매우 어려워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반항하고 또는 폭력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에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흥미를 갖는다든지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움직이는 바퀴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심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각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막는다든지 반짝반짝한 네온 사인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증이나 온도 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나 감촉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장난감이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냄새를 맡기도 하고 부적절하게 사람이나 물체를 만지고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인 매료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세 가지 모두에서 지속적인 결합이 나타나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줘야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서 지적 장애나 전반적인 발달 지연을 함께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결함이 이와 같은 지적 장애나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 4가지 중에 2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에 속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동일성에 대한 지나친 고집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루틴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고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식사 때 같은 음식만 먹거나 장난감을 일렬로 세우는 행동들을 보이고 이를 방해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같은 색깔로 된 옷을 입고 학교를 갈 때도 늘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이와 같은 루틴에서 벗어났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관심사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나 바퀴 등의 제한적인 관심사를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발달 초기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감각 통합의 이상으로 특정 감각적인 자극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단이 되면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이와 같은 행동 장애를 기반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주 심한 것인지 중간 정도인지 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기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는 6주에서 8주가 되면 사회적 미소를 보이고 약 6개월 전후에서 낯가림, 10개월이 되면 엄마로부터의 분리 불안을 보이게 되고 6개월부터는 호명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성 발달을 보이지 않거나 심한 지연이 있는 경우는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6개월부터 호명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약 18개월부터는 호명 반응이 떨어지는 보다 명확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리다 만다든지 한참 뒤에 반응하거나 10번을 부르면 두세 번 반응할까 말까 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정 물건에 집착하거나 반복하는 행동을 동반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조금 늦게 나타나서 24개월까지는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제한된 흥미를 보이는 것인데 퍼즐 등에 제한된 관심을 보이고 자동차를 이와 같이 일렬로 늘어놓는다든지 색연필은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색연필을 이와 같이 늘어놓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그 기능에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일렬로 줄을 세우거나 쌓거나 회전시키면서 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정 감각적 자극에 대해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전등의 스위치를 계속적으로 켰다 하는 이러한 행동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성 발달에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언어 발달의 지연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